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20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비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 이야기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이 폭우가 갑자기 내렸는데 이 폭우를 뚫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인생의 정답인지, 아니면 그 폭우가 내리는 걸 잠깐 머물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가는 게 또 인생의 정답인지. 인생의 정답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 가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아침에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길래 잠깐 한 템포 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고층 아파트가 좋다. 1층이 좋다. 그런 갑론을박이 있나 봅니다. 지금 그리고 강남에 이제 청약이 들어가 있고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 잘못됐다고 이제 이런 것들, 강남 상구 마용성 이야기, 계속 그런 이야기, 여기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이 많다.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노도강은 인구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빌라촌은 여전히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비아파트 시장의 88 대책이 이제 지금 실효도 없고 약간 그런 분위기다. 지금 그 강남 상구에 이제 청약들이 있다, 이런 것들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영끌했는데 이제 파산 경매가 되고 있다.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도강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것들 기사가 왜 나왔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중간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우선은 이 정도만 보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강남 상구와 이제 마용성으로 계속 집 매매와 이제 전세가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틈새로 이제 노도강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노도강에 몰리면서 그런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갭 투자도 많고, 그 다음에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들 분양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청약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계속 제가 그 뉴스를 아침에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충분히 이야기해줬고요. 노도강을 잠깐 이야기해보면, 이제 그 보통 아파트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1억 원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냥 입주 물량을 이제 봅니다. 공급을 봐요. 공급을. 공급을 봅니다. 공급을 보는데 이제 공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부족하다. 공급은 부족하고, 인구는 이제 유입보다 이제 출입이 많아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 서울 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 공급가 이제 인구를 봅니다.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보겠지만, 수요 공급. 보통 그러면 왜 이제 인구가 빠져나갔냐? 보통 집값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집값이 비싸니까. 아니면 이제 교통과 직장, 특히 일자리가 요즘 중요하니까 직장, 학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데, 또 그 노도강의 집값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다시 몰려들었지만, 경기 수도권의 2기 신도시와 이제 비교하면 수도권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경기도 쪽으로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노도강에서 원래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난 겁니다.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 그 구 입장에서는 세수도 있겠지만, 모든 건 유동 소비 인구,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인구, 대부분 그런 인구가 많아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노도강 자체도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러면 공급을 늘리려면 인위적으로 지금은 서울 강남 상구나 이제 마용성 때문에 이제 노도강으로 들어온 거지, 이 자체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상기 신도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88 대책에 이제 그 정비 사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노도강에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좀 해주자. 이런 걸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돌아올 때 놓아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들으니까 이 관심이 많아질 때 여기에 이제 이만큼 그 강남 상구나 마용성의 틈새 대안으로 노도강이 이제 주목을 계속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고 하니까 인구는 줄었지만 이제 공급이 있으면 다시 인구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해보자. 그리고 용적률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자. 이런 것들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바로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지금 수요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공급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강남 3구에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서울은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가를 풀어서 이제 땅을 풀어주는 거고, 땅이 없으니까 결국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의 원동력이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책에서 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고 좀 지어주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똘똘한 한 채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 의도,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대선도 있겠지만 보통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 0.05%나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9월 달쯤, 뭐 추석 전후로, 그러면 그걸 보고 뭐 추석 마치고 10월 달쯤에 우리나라도 좀 금리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사를 한 거예요.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 하면은 결국에는 그 금리가 이제 보통은 그 돈이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냐면 주식과 이제 부동산으로 흐릅니다. 예, 부동산으로 흘러야 된다.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전쟁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 기업의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를 보고 여러 조건을 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 이것도 심리 게임이거든요. 네.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오를 거라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해야 거기에 이제 주식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뭐 그 순간에 타이밍을 해서 뭐 올랐을 때 이제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주식의 오르는 심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바로 금리가 오를 때 이제 이 주식에 많이 돈이 몰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그 자금들이 많이 흘러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을 보고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뭐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꼬마 빌딩 아니면 뭐 토지나 이런 데로 뭐 흘러가기보다는 대부분 지금 예측하건대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파트 시장으로.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된다는 이런 이제 시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면은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갈 거고, 지금 현재 지금 강남 3구나 서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아파트 시장으로 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 한 채, 두 채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서울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가야 되는 게 맞고, 서울을 안 가야 된다는 분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간 다음에 이제 우선은 금매를 잡아야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매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세종 6대 이제 지방도시의 지역마다의 뭐 특성상 볼 때 이제 역세권의 이제 대장주 위주로 흘러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어디는 하콘이 좋고 어디는 뭐 옛날부터 하콘이 좋았다, 어디는 뭐 오션뷰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지방을 개편할 때 최대한 그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과거에 이제 전통 대장주도 있겠지만 역세권 대장주로 좀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일자리보다는 교통, 학군인데 이제 학군도 그렇고 교통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 교통에 이제 특별한 이제 알파가 있는 그런 위주로 보통 그걸 이제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 이제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를 지금 조금 묻어두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걸 이 기사가 똘똘한 제 기사가 나오면 그런 걸 좀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 그 사실 그리고 영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영끌에서 경매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88 대책이 나왔지만 이게 결국에는 대책이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라는 심리를 집 사라는 심리로 부추기는 그 대책들이 이제 향후 한 5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는 이제 집 사라는 심리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사라 특히 이제 서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정부에서 이제 스트레스성 DSR을 2단계를 2단계 DSR 2단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통 7월 1일 날 7월 1일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월 1일로 이제 미뤄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된다 하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대책을 내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이제 대출 DSR은 이제 늦추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7월 1일 때는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계부채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출 영향을 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역효과가 나서 이제 미루긴 했는데 지금은 늦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명절인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 전체를 이제 결국엔 뭐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주택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생활 전반에 거쳐서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내면서 미리 이제 사람들한테 심리를 지금 집 살려는 심리를 이제 가라앉히는 거예요. 심리를 이제 좀 가라앉히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좀 내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은 사실 2단계가 나오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죠. 여력이 되시면 빨리 사야 되고 이제 나오고 나면 이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되는 거 보고 또 해야 되고 계속 타이밍을 아까 비 오는 이야기 했는데 그 보고 본인이 타이밍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큰 이야기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도강이 물 들어오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이렇게 더 해보자. 정비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똘똘한 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이러면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보통 전통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때 심리가 더 오른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스트레스성 DSR 연끌 이야기도 나왔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간단한 격가지 뉴스로는 뭐 아까 저층과 고층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1층과 뭐 대부분 아이가 마음 편하게 뛰어놀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지만 이제 정원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좀 또 고층을 또 저 같은 경우는 고층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고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고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층을 좋아하고 또 인위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탑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또 1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로열층은 탑층에 이제 2, 3개층 밑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고층 집값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제 결국 선호도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1층을 살려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99명이면 1층이 이제 로열층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기보다 로열동과 로열층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뭐, 지금 이 분양을 할 때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이제 해서 했는데, 이제 주거는 안 되고요. 주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행강제금이나,
강제금량.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전입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하면 예, 안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는 또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전입 신고를 안 해서 이제 업무용으로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임대인이 가세 사업자이면은 부가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사실은 사업자를 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안 하고 임대인이 이제 가습자가 아니어서 뭐 전입 신고를 못 하게 하는데 전입 신고가 또 될 수는 있거든요. 전입신고가 된다 하면은, 전입신고가 된다 하면은, 이제 주택, 이제 관련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랑 이제 또, 어, 대항력, 혹시나 이제 경매 넘어가고 대항력,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이제 주거와 전입신고를 다 동일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전입신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거랑 주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이 이제 그 세금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은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보통 제 손님들은 다 업체에 맡깁니다. 수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다 해운대에 있는 생수 손님들은 다 업체에 맡겨서 다 관리를 하세요. 예. 관리를 하시고 특정 손님은 저도 뭐 전입신고 안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긴 있는데 를 못하게 해가지고 뭐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주택수 잡히고 세금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주거가 안 되니까 계속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해야 이 대책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잠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노도강 이야기를 해서 뭐 정비 사업을 해서 이 입주 물량과 인구 유입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는 눈을 제가 키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똘똘한 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금리와 이런 것들 시사해서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으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때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할까. 보통 이제 추석 때 만나면은 뭐 자식 자랑 아니면 뭐 돈 자랑, 개인적인 뭐 돈 자랑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듣고 하면은 나도 해야겠다 하면 추석 전후로 아마 또 개편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까지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연끌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출 관련해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 봤습니다.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